복면을 한 두 사나이가 발코니를 넘어 집으로 들어왔다. 검은 두건이 달린 옷으로 온몸을 감싸고 들어온 그들은 여동생과 나를 괴롭히려고 했다. 동생은 침대 밑에 숨었다. 그러나 그들은 빗자루로 동생을 끌어내어 괴롭혔다. 다음은 내 차례였다. 둘 중 두목인 한 자가 나를 벽 쪽으로 떠밀고는 내 얼굴 앞에서 마술 같은 몸짓을 해보였다. 그때 그의 부하는 벽에 그림을 그렸다. 나는 그것을 보고는 일단 이제 위험한 그런 순간이니까요. 친밀한 척 하느라고 그림 참 잘 그리시네요 하고 말했다. 그러자 나를 괴롭히던 사람은 돌연 예술가 같은 표정을 하고는 자랑스러운 듯이 물론이지 하고 말하고는 안경을 닦았다. 자, 이제 이 꿈입니다. 이 꿈은 어떤 꿈일 것 같으신지 한번 느낌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, 선생님들? 자, 이 꿈을요, 제가 이제 우리가 동화에서 구조를 나누잖아요. 그쵸? 내용을 나눌 때 도입, 전개, 절정, 결말 이렇게 어떤 구조를 뭐 나누게 되는데요. 내용상. 자, 이제 첫 번째 저는 이 꿈은 결론은 없어요. 그쵸? 그래서 해결이나 어떤 결론은 없이 그냥 도입 부분, 배경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전개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반전. 물론이지 하면서 안경을 닦는 그 반전만이 이제 나오는 그런 꿈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조를 한번 나눠봤어요. 그 다음에 구조를 나누고요.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. 자, 꿈을 해석해 보자고요. 두 명의 침입자가 발코니로 들어왔다. 라는 거는 집이라는 것은 내 영역이잖아요. 자아의 영역이죠. 그러니까 꿈자의 경계 안으로 들어온 거다. 라는 것으로 보여져요.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? 얼굴이 보여요, 안 보여요? 형태를 알 수 없어요. 왜?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 때문에, 두건을 썼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. 그래서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, 낯선 인격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없는 상태, 즉, 준비되지 않았다. 이런 상태인 거죠.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. 그러면은, 다가오는 것이 더 강력하게 부정적일 수 있어요. 충격적으로 오니까. 그래서 이제 이 다가오는 그 무의식의 인격은 부정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들은 누구예요? 도둑 내지는 강도, 내지는 복면을 쓴 사람은 도둑 내지는 강도로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. 왜? 얼굴이 안 보이고 온몸을 감싸고 있다는 것 때문에. 그래서 꿈의 그 첫 번째 문장이 우리로 하여금 분위기를 완전히 압도해버려요. 두려움과 공포심으로. 그렇기 때문에 꿈을 그 다음을 못 보게 되는 거죠. 근데 검은 옷은요, 무엇인가 아직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. 그죠? 알 수 없어요. 근데 너무나 웃기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. 나와 여동생을 위협하는데 무엇으로 위협해요? 빗자루로. 보통 칼이나 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근데 빗자루로 위협해요. 빗자루는 너무나 쉬운 그런 도구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청소도구로서 땅을 쓸거나 바닥을 쓸어낸다. 라는 측면으로 보자면 빗자루라는 거는 정화의 의미와 관련이 있다. 아니면 여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.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. 괴한이 빗자루를 쓸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여성적인 측면과 접촉하고자 하는 남성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으로 보인다. 그러니까 이 여성에게 꿈의 무의식의 어떤 인격은 이 여성에게 접촉하고자 하는 거다. 그걸 보여준다라는 거죠. 예. 그래서 복면을 쓴 사나이가 괴롭힘을 주기는 해요. 근데 생명을 위협하거나 위험한 상황은 아닌 거예요. 빗자루를 쓰는데 무슨 생명의 위험이 있나? 그쵸? 약간 괴롭긴 하죠.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더 쉽게 다가오실 거예요. 동물들은, 사실 동물들,
개나 고양이들을 너무 만지면 싫어하잖아요. 그쵸? 하지만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이렇게 자꾸 만지고 이러면 어때요? 싫지만 참는 어느 정도까지는 참아요. 그러다가 너무 이렇게 막 만지고 이러면은 뭐예요? 마지못해 이렇게 자리를 약간씩 피하잖아요. 조금 자리를 피하는 거하고 똑같아요. 아이들도 그렇고요. 너무 이쁘다고 막 만져대거나 이렇게 치댈 때 그러면은 싫어하는 것처럼 빗자루를 쓰는 것도 일종의 이런 거다. 근데 왜 침대 밑에 있는 우리를 빗자루로 자꾸 쓸면서 왜 그래요? 침대 밑은 어두운 곳이잖아요. 구석진 곳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곳, 구석진 곳에 있지 마. 이제 나와. 하는 몸짓이라는 거죠. 이 두 복면을 쓴 사나이들이. 그리고 나서 나를 벽 쪽으로 밀고는 마술 같은 몸짓을 한다는 점에서 강도는 무언가 우리가 마술을 걸 때 어떻게 하세요? 레드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술을 걸 때에 마술에 빠지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하고 하나 되어야 되지요. 하나, 일치되어야 되죠. 그쵸?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지만 마술에 걸려요. 수리수리 마술이 짠!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안 걸린다. 이 얘기는 뭐예요? 내가 그 사람의 말에 온전히 따르지 않을 때 마술에 빠지지 않겠죠. 그쵸?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. 그래서 마술 같은 몸짓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죠? 어쩌면 이 본면을 쓴 사람은 자아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무언가 교류, 관계를 맺고자 하는 거죠. 근데 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, 되게 정서적인 교감이에요. 왜 그러냐면은 벽에 그림을 그린다. 사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작업은 굉장히 이완되는 작업이잖아요. 그쵸? 미술 치료에서. 예, 치료적인 어떤 힐링의 어떤 차원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 다음에 요가를 하거나 이런 거, 춘다든가 이런 것들이 일종의는 어떤 거냐면은 긴장된 삶을 내려놓는 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. 그러니까 이 부하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또 나는 또 어떻게 얘기해요? 그림을 잘 그리시네요. 하고 또 격려해주고 부추겨주니까 갑자기 분위기는 어때요? 무장해제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. 어쩌면 이 꿈을 꾸는 사람은 복면을 쓴 사나이들이 느닷없이 들어오긴 했지만 처음에야 긴장하고 두려웠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나도 그들에게 반응을 보이는 거죠. 호감을 보이는 거다. 이제 이런 꿈일 수 있다라는 거죠. 예.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을 그린다는 건 창조적인 작업이잖아요. 예.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린다 인정함으로써 아니무스와의 관계가 달라졌잖아요. 그러니까 갑자기 이 두목 같은 무서운 남자가 안경을 닦으면서 물론이지 하는 이런 아이러니를 보여준다. 꿈은 이렇게 모순적이에요. 예. 그것을 보여줍니다. 그래서 어쩌면 이 꿈은 이 여성이 처음 만나는 이 낯선 인격, 그 무의식의 낯선 인격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어느 순간에 해제되는 거죠. 예, 해제가 되고 자연스럽게 그 인격을 이렇게 인정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. 예, 그것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라든가 어떤 빗자루 이런 것들은 어쩌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남성이 가져왔잖아요. 이 빗자루는 여성적인 어떤 능력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일종의 어떤 능력하고도 잠재력하고도 연결이 돼요. 이런 것들이 그녀에게 숨겨져 있는 것을 이 인격이, 무의식의 인격이 끄집어내주는 이제 그런 역할. 너 이런 능력 있어. 왜 쓰지 않아? 쓰면은 얼마든지 활용 가능해.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. 이제 이렇게 융은 해석을 했습니다. 가능성이 있죠.